피할 수 없는 질문이 그의 뇌리를 쳤다. 만약 모든 것이 한순간의 꿈이거나 혹은 죽음 직전 뇌가 만들어낸 정교한 환상이라면, 이 모든 깨달음과 변화가 허상이라면 그는 과연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러나 질문과 동시에 정원에서 느꼈던 압도적인 평화와 충만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것은 단순한 감각 이상이었다. 존재의 근원과 맞닿았던 순간의 기억, 그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실제였다. 일부 성공의 정점, 공허의 시작. 박서준,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성공한이라는 수식어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대한민국 IT 산업의 심장, 판교 테크노밸리,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빌딩 숲 사이에서 그는 가장 빛나는 별 중 하나였다. 총만 받은 스타트업 넥스트젠 테크놀로지의 최연소 팀장. 그의 손끝에서 탄생한 혁신적인 AI 알고리즘은 업계의 판도를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중요한 프로젝트 출시를 코앞에 둔 그의 사무실은 밤낮 없이 불이 꺼지지 않았다. 모니터의 푸른빛이 그의 날카로운 눈매를 더욱 차갑게 만들었고,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는 마치 그의 심장 박동처럼 일정하고 숨가빴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모든 것을 가진 남자였다.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 독일제 스포츠카, 그리고 아름다운 약혼녀까지. 그러나 그의 내면은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공허함으로 서서히 침식되고 있었다. 숨막히는 경쟁, 살얼음판 같은 실적 압박, 그리고 인간관계마저 철저히 이해타산적으로 변해버린 이 정글에서 그는 매순간 자신을 증명해야 했다. 잠들기 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두통과 소화불량은 그의 오랜 친구였다. 약혼녀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그마저도 일 이야기나 피상적인 안부 묻기가 전부였다. 서준 씨,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얼굴이 반쪽이 됐어요. 약혼녀 유진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도 그는 괜찮아, 거의 다 왔어. 이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이라며 기계적으로 답할 뿐이었다. 성공이라는 달콤한 열매 뒤에 숨겨진 불안과 허물을 그녀는 알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그 자신도 애써 외면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날도 야근은 새벽까지 이어졌다. 창밖은 이미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판교의 빌딩들은 하나둘씩 불을 끄고 침묵에 잠겼다. 그의 눈은 피로로 붉게 충혈되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수백 줄의 코딩과 예상되는 문제점들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젠장, 또 버그야. 낮은 탄식과 함께 그는 마른 세수를 했다. 커피로 몇 번째 밤을 새우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간신히 프로젝트에 급한 불을 끄고 퇴근길에 오른 것은 새벽 3시가 넘어서였다. 올림픽대로는 텅 비어 있었고 간간히 지나가는 차량들의 불빛만이 유령처럼 흘러갔다. 그의 에마인 검은색 스포츠카는 쏜살같이 어둠을 갈랐다. 머릿속은 여전히 일 생각으로 가득했고 피로는 극한에 달해 있었다. 잠깐, 아주 잠깐 눈을 감았다 떴을 뿐인데 그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거대한 트럭의 후미등이었다. 하는 짧은 탄성과 함께 핸들을 꺾을 시간조차 없었다. 굉음과 함께 모든 것이 암전되었다. 찌그러진 차체 속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약혼녀 유진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깊고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2부, 경계 너머의 정원. 환자, 혈압 계속 떨어집니다. 제세동기 준비. 산소 포화도 셔츄레이션 60, 에피네프린 투여. 희미한 의식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들이 웅웅거렸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끔찍한 고통이 온몸을 짓눌렀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강렬한 것은 온몸을 감싸는 차가운 한기였다. 이대로 죽는 건가? 공포가 엄습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고요했다. 마치 폭풍의 눈 한가운데 들어선 것처럼. 그때였다. 시끄러운 소음과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러나 이상하게도 낙이 익은 곳. 끝없이 펼쳐진 정원이었다. 현실에서는 존재할 수 없을 것 같은 영롱한 빛깔의 꽃들이 만발했고 그 사이로 수정처럼 맑은 시냇물이 부드러운 노래를 부르며 흘렀다. 공기는 달콤한 향기로 가득했고 온몸을 감싸는 따스한 황금빛 햇살은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했다. 고통도 두려움도 세상의 모든 번뇌도 사라진 완벽한 평화. 그는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고향에 돌아온 듯한 안도감에 휩싸였다. 정원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고목 한 그루가 서 있었고 그 아래 백발의 노인이 온화한 미소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흙이 묻은 투박한 손, 세월의 깊이가 새겨진 주름진 얼굴. 그러나 그의 눈빛은 어린아이처럼 맑고 깊었다.
왔는가? 노인의 목소리는 바람 소리처럼 부드럽고 나지막했다. 서준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여긴 어디죠? 길 잃은 나그네가 잠시 쉬어가는 곳이지, 혹은 모든 길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고. 노인은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정원 한쪽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수많은 씨앗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저것들은 무엇입니까? 모든 가능성이자 모든 생명이지. 어떤 씨앗은 거목으로 자라나 숲을 이루고, 어떤 씨앗은 작은 들꽃으로 피어나 잠시 세상을 아름답게 하지만 중요한 것은 피어난다는 사실 그 자체라네. 크기나 모습은 중요치 않지. 노인은 서준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 깊은 눈빛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만 같았다. 그대는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려 했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손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 속에 있는 것인데 말이야. 서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노인의 말은 마치 그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진실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판교의 화려한 성공, 사람들의 인정, 약혼녀의 사랑, 그 모든 것이 한낱 신기루처럼 느껴졌다.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살아왔던가?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네. 저기 흐르는 시냇물과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그리고 그대의 숨결까지도 보이지 않는 끈으로 이어져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지. 홀로 빛나는 별은 없는 법이라네. 노인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우주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는 듯했다. 서준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압도적인 평화와 완전한 이해의 감각에 온몸을 맡겼다. 더 이상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이 순간, 이 완벽한 평화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노인이 다시 입을 열었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라네. 그대가 뿌린 씨앗이 아직 땅속에서 그대를 기다리고 있으니 가기 싫습니다. 이곳에 머물고 싶어요. 서준의 목소리는 애처롭게 떨렸다. 이 평화를 떠나 다시 그 지옥 같은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니. 노인은 부드럽게 웃었다. 그대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네. 하지만 기억하게, 이 정원은 언제나 그대 안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노인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지며 황금빛 햇살 속으로 사라졌다. 정원의 아름다운 풍경도 서서히 멀어져 갔다. 그리고 다시 차가운 한기와 함께 시끄러운 기계음, 다급한 목소리들이 그의 의식을 잠식해 들어왔다. 돌아왔어요. 맥박 돌아옵니다. 동공 반응 확인. 서준은 천천히 눈을 떴다. 눈앞에는 하얀 병실 천장이 보였고 코끝에는 소독약 냄새가 역하게 풍겨왔다. 온몸은 부서질 듯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고요했다. 정원의 기억, 노인의 목소리가 뇌리에 생생하게 남아있었다. 그것은 꿈이었을까? 아니면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약혼녀 유진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다. 유진은 울고 있었다. 서준 씨, 괜찮아요? 나 보여요? 그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정원에서 느꼈던 평화와 현실의 고통 사이에서 그의 의식은 다시 한번 아득해졌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이 정원은 언제나 그대 안에 있다. 노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과연 이 경험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의 삶은 이제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전의 박서준으로는 결코 돌아갈 수 없으리라는 예감이었다. 왼쪽 눈썹 위 사고로 찢어진 상처가 희미하게 아려왔다. 그것은 마치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쇠처럼 느껴졌다. 3부. 익숙한 세계와의 작별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서준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지고 여러 차례의 수술과 재활 치료가 이어졌다. 육체의 고통보다 그를 더 힘들게 한 것은 내면의 혼란이었다. 정원에서의 경험은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생생했고 그곳에서 느꼈던 평화와 깨달음은 그의 가치관을 뿌리부터 뒤흔들었다. 그는 의사에게 조심스럽게 정원 이야기를 꺼내보았지만 돌아온 것은 선망 증상 혹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진단뿐이었다. 약혼녀 유진은 그의 곁을 지키며 헌신적으로 간호했지만 그녀 역시 서준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폭풍을 이해하지 못했다. 서준 씨, 자꾸 이상한 소리 할래요? 그냥 푹 쉬어요. 다 괜찮아질 거예요. 유진의 다정한 위로가 오히려 그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 괜찮아질 거라고? 아니, 나는 이미 괜찮지 않아.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다고. 그는 속으로 절규했다.
퇴원 후 그는 판교의 사무실로 돌아갔다. 동료들은 그의 복귀를 환영했지만 그는 더 이상 그들의 세계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치열한 경쟁, 실적에 대한 압박, 밤샘 야근과 주말 출근, 그 모든 것이 한낱 부질없는 몸부림처럼 보였다. 모니터 속의 복잡한 알고리즘 대신 그의 머릿속에는 정원의 꽃들과 노인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박 팀장, 이번 프로젝트 PT 준비는 잘 돼가고 있나? 상사의 질문에 그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성공에 대한 야망이나 열정이 타오르지 않았다. 대신 깊이를 알 수 없는 혼란과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결국 그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이대로는 살 수 없었다. 아니, 살고 싶지 않았다. 그는 오랜 고민 끝에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미쳤다고 수군거렸다. 최고의 자리에 올라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그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약혼녀 유진이었다. 그녀는 울며 매달렸고 때로는 분노하며 그를 비난했다. 도대체 왜 그래요, 서준 씨? 내가 뭘 잘못했어요? 우리가 함께 이루기로 한 꿈은 다 잊은 거예요? 서준은 차마 정원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다. 그녀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그의 경험을 제대로 설명할 자신도 없었다. 그는 그저 미안해, 유진아.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을 것 같아.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결국 그들의 관계도 파국을 맞았다. 화려했던 강남의 오피스텔을 정리하고 아끼던 스포츠카도 처분했다. 성공의 증표였던 모든 것들과 작별을 고하는 것은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다. 오히려 홀가분한 기분마저 들었다. 가족들도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평생 아들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했던 부모님은 깊은 실망감과 함께 그를 이해하려 들지 않았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다 포기하겠다는 거냐? 제정신이냐? 아버지의 호통에도 그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길을 가겠다고 말할 뿐이었다. 그렇게 그는 모든 익숙한 것들과 이별했다. 성공, 명예, 사랑, 가족의 기대,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는 홀로 남겨졌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마음 한구석에는 오히려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정원에서 만난 노인의 말처럼 어쩌면 새로운 씨앗이 땅속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예감 때문이었다. 그는 이제 그 씨앗을 찾아 떠나야 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의 영혼은 이미 다른 차원의 부름을 듣고 있었다. 4부 성찰의 공간, 강원도 한옥. 서울의 번잡함을 떠나 그가 선택한 곳은 강원문도 오대산 자락의 고즈넉한 한옥 게스트하우스였다. 고요의 숲이라는 이름처럼 그곳은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듯 평화롭고 아늑했다. 오래된 소나무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었고 마당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소담하게 피어 있었다. 처마 밑에 매달린 풍경 소리가 바람을 따라 청아하게 울려 퍼졌다. 서준은 이곳에서 새로운 일과를 시작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고 직접 장작을 패서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식사는 소박했지만 정갈했고 무엇보다 음식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었다. 처음 며칠은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자연의 리듬에 익숙해져 갔다. 판교에서의 숨막히는 생활과는 모든 것이 달랐다. 이곳에는 경쟁도, 실적 압박도, 복잡한 인간관계도 없었다. 오직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상과 끝없이 펼쳐진 자연, 그리고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낮에는 주로 책을 읽거나 명상을 했고 저녁에는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문득 정원에서의 기억이 떠오르면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그 순간의 평화와 감각을 되살리려 애썼다. 노인의 목소리, 꽃들의 향기, 햇살의 따스함. 그 모든 것이 희미하면서도 강렬하게 그의 내면에 남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게스트하우스 한쪽에 마련된 작은 서가에서 우연히 한 권의 책을 발견했다. 죽음 이후의 삶이라는 제목의 책이었다. 그는 호기심에 책을 펼쳐들었고 그 안에는 자신과 비슷한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육체 이탈, 빛과의 만남,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과의 재회, 다양한 경험들이었지만
공통적으로 그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며 사랑과 연결이 삶의 본질이라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었다. 서준은 밤늦도록 책을 읽으며 깊은 공감과 함께 작은 위안을 얻었다. 자신만이 이상한 경험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그에게 큰 힘이 되었다. 며칠 후 게스트하우스 주인의 소개로 그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이수연 40대 후반. 그녀는 인근 호스피스 병동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심리상담가였다. 부드러운 미소와 차분한 목소리를 가진 그녀는 첫 만남부터 서준에게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었다. 주인 아주머니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요즘 많이 힘드시다고. 수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서준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녀의 진솔한 눈빛에 용기를 내어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교통사고, 정원에서의 기이한 만남, 그리고 그 이후 겪고 있는 혼란과 고독감까지. 그는 마치 오랫동안 본물처럼 터져나오는 이야기를 쏟아냈다. 수연은 단 한 번도 그의 말을 끊거나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뿐이었다. 힘드셨겠네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세상이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죠. 서준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수연은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다. 그녀는 서준의 경험을 섣불리 분석하거나 해석하려 들지 않았다. 대신 그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고 그가 스스로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왔다. 서준 씨가 본 정원이 무엇이었든 그곳에서 느꼈던 평화와 깨달음은 분명 서준 씨에게 소중한 의미가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을 통해 서준 씨가 무엇을 느끼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를 찾아가는 과정이 아닐까요? 수연과의 만남은 서준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경험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혼자만의 고립에서 벗어나 타인과 진솔한 관계를 맺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기 시작했다. 자연 속에서의 소박한 삶, 책을 통한 간접적인 경험, 그리고 수연과의 깊이 있는 대화는 그가 임사체험의 의미를 퍼즐 조각처럼 하나씩 맞춰나가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는 여전히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적어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내면에서는 아주 느리지만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오부, 과거로부터의 그림자. 강원도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질 무렵 예고 없이 과거의 그림자가 그를 찾아왔다. 옛 직장 동료이자 한때는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김민재였다. 말쑥한 정장 차림의 민재는 한옥의 소박한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게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서준 앞에 섰다. 서준아, 이게 얼마만이냐? 여기서 뭐하고 지내는 거야? 도인이라도 된 줄 알았네. 민재의 농담 섞인 말투에는 걱정과 안타까움 그리고 약간의 조롱이 섞여 있었다. 서준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이했다.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재는 판교의 소식과 회사 이야기를 늘어놓았고 서준은 묵묵히 듣기만 했다.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사실은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어. 한참 동안 주변 이야기만 하던 민재가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는데 네가 꼭 필요해. 전에 네가 구상했던 아이템인데 투자도 확실하게 받았고 연봉도 지금보다 훨씬 더. 민재는 서준에게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제안을 건넸다. 한때 서준이 밤낮 없이 매달렸던 꿈의 프로젝트였다. 그 제안을 듣는 순간 서준의 마음속에서 잊고 지냈던 야망의 불꽃이 희미하게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판교의 화려한 성공, 사람들의 환호, 그리고 다시 한번 정상에 설 수 있다는 유혹. 어때? 다시 한번 해보지 않을래? 너라면 할 수 있잖아. 민재의 간절한 눈빛이 그를 향했다. 서준은 잠시 혼란스러웠다. 강원도에서의 평온한 삶과 대비되는 과거의 치열했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만약 정원에서의 경험이 한낱 꿈이었다면, 만약 이 모든 것이 현실 도피에 불과하다면 그는 다시 한번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고 싶은 욕망과 그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깊은 회의감 사이에서 갈등했다. 생각할 시간을 좀 줘, 민재야. 서준은 힘겹게 입을 열었다. 민재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 내 자리는 언제까지나 비워둘 수 없으니까. 민재가 떠난 후 서준은 깊은 상념에 잠겼다. 그의 마음은 다시 한번 거센 폭풍우에 휩싸였다.
한쪽에서는 과거의 영광과 성공이 손짓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정원의 평화와 고요함이 그를 끌어당겼다. 그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다시 한번 세상의 중심으로 나아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이름 없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 옳을까? 그의 내면에서는 두 개의 자아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하나는 세속적인 성공을 갈망하는 과거의 박서준이었고 다른 하나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매는 현재의 박서준이었다. 이 갈등은 그가 반드시 넘어야 할 또 하나의 관문처럼 느껴졌다. 육부, 오대산의 속삭임, 내면의 확신. 민재가 남기고 간 제안은 잔잔했던 서준의 마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며칠 밤낮으로 고민했지만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성공에 대한 미련과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이 끊임없이 충돌하며 그를 괴롭혔다. 어쩌면 민재 말이 맞을지도 몰라. 나는 아직 세상을 향해 증명해야 할 것이 남아있는 건지도?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어김없이 정원의 평화로운 풍경과 노인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가슴 속에 있는 것인데. 번뇌를 떨치기 위해 그는 이른 새벽 오대산으로 향했다. 안개가 자욱한 숲길을 홀로 걷는 동안 그의 마음은 점점 차분해졌다. 이끼 낀 바위, 이름 모를 새소리, 나뭇잎 사이로 부서지는 햇살, 자연은 언제나처럼 말없이 그를 위로하고 있었다. 한참을 걸어 월정사 전나무 숲길에 다다랐을 때였다.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거대한 전나무들 사이로 신비로운 빗줄기가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마치 성스러운 공간에 들어선 듯한 경외감에 사로잡혀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가만히 눈을 감았다. 깊은 숨을 들이쉬자 맑고 상쾌한 숲의 향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정지한 듯한 고요함 속에서 임사체험 때 느꼈던 그 황홀한 감각이 다시 한번 그를 찾아왔다. 눈앞에는 정원의 풍경이 생생하게 펼쳐졌고 노인의 온화한 미소가 아른거렸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이 정원은 언제나 그대 안에 있다. 마치 거대한 우주의 일부가 된 듯한 충만함과 모든 존재와 하나로 연결된 듯한 깊은 연대감. 그것은 단순한 기억의 재생이 아니었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깨어나는 듯한 영혼의 전율이었다. 눈을 떴을 때 그의 뺨에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깊은 감동과 감사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자신의 경험은 결코 환각이나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삶의 또 다른 진실, 더 깊고 근원적인 차원의 세계를 잠시 엿본 것이었다. 그리고 그 경험은 그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더 이상 과거의 성공이나 타인의 인정에 얽매일 필요가 없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고 진정으로 가슴 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다. 판교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보다 이곳 오대산의 이름 없는 들꽃 한 송이가 그에게는 더 큰 의미로 다가왔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던 그는 마침내 깊은 숨을 내쉬며 결심을 굳혔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박서준이 아니었다. 그는 새로운 박서준, 자신의 영혼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준비가 된 사람이었다. 그날 오후 그는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재야, 나 돌아가지 않기로 했어. 수화기 너머로 민재의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체념한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네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다. 의외로 담담한 민재의 반응에 서준은 놀랐지만 동시에 고마움을 느꼈다. 어쩌면 민재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서준이 더 이상 과거의 세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화를 끊고 난 후 서준은 다시 한번 오대산의 숲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더 이상 혼란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고요한 확신과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잔잔한 기대감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의 눈썹 위 흉터가 햇살 아래 희미하게 반짝였다.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의 흔적이 아니었다. 새로운 삶을 향한 용기와 지혜를 상징하는 훈장처럼 보였다. 7부, 새로운 시작, 끝나지 않은 여정. 몇 달의 시간이 강물처럼 흘렀다. 서준은 여전히 강원도 고요의 숲에 머물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판교 시절의 날카로움과 긴장감 대신 온화함과 깊은 평온함이 배어나왔다. 그는 한옥마당 한쪽에 작은 텃밭을 일구어 상추와 토마토, 가지 같은 채소들을 키웠다.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단순한 노동 속에서 그는 살아있는 기쁨을 느꼈다.
자신이 직접 키운 채소로 차린 소박한 밥상은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값지고 맛있었다. 낮에는 주로 글을 썼다. 자신의 기이한 임사 체험과 그 이후의 변화, 그리고 산과 죽음, 영혼에 대한 단상들을 조용히 기록해 나갔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은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내면을 정리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이었다. 때로는 정원에서 만난 노인의 말을 떠올리며 그 의미를 되새기기도 했다. 그의 글은 꾸밈 없고 진솔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성찰과 따뜻한 인간애가 담겨 있었다. 이수연과의 만남도 꾸준히 이어졌다. 그들은 종종 함께 차를 마시며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때로는 호스피스 병동에 함께 가서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면서 서준은 삶의 유한함과 동시에 영혼의 영원성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을 건네기도 했다. 그의 이야기는 때로는 놀라움과 의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진심을 담은 그의 눈빛과 목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다. 어느덧 가을이 깊어지고 마당의 감나무의 주홍빛 감이 탐스럽게 익어갈 무렵이었다. 서준은 꿈마루에 앉아 멀리 단풍으로 물든 오대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고 거기에는 그가 임사체험 속 정원에서 보았던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신비로운 꽃 한 송이가 그려져 있었다. 그 꽃은 마치 그의 영혼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처럼 보였다. 그는 모든 해답을 찾은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고 그의 앞날 또한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두렵거나 혼란스럽지 않았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경외심과 자신의 새로운 길에 대한 조용한 확신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정원에서 만난 노인의 말처럼 그는 혼자가 아니었고 그의 내면에는 언제나 그를 지탱해줄 평화의 정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작게 울렸다. 김민재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였다. 서준아, 잘 지내냐? 얼마 전에 네가 말했던 그 정원 이야기 문득 다시 생각나더라. 혹시 다음에 내려가면 나한테도 그 정원 이야기 좀 자세히 해줄 수 있냐? 그냥 궁금해서. 서준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어쩌면 민재의 마음속에도 작은 씨앗 하나가 심어진 것인지도 모른다. 그는 답장을 보내는 대신 고개를 들어 다시 한번 가을 하늘을 바라보았다. 높고 푸른 하늘 아래 그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것은 화려하지도 거창하지도 않았지만 진정으로 자신의 영혼이 원하는 길이었다. 끝나지 않은 여정, 그러나 그는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입가의 어린 미소는 가을 햇살처럼 따스하고 평화로웠다.